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출산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정말 예전 몸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냥 기분 탓, 느낌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의 어떤 운영 시스템 자체가 리셋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재구성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재구성, 와닿네요. 마치 컴퓨터 OS를 새로 까는 것처럼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 몸의 재편성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복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여성의 신체 시스템 전반, 그러니까 뭐 뼈대 구조부터 호르몬 균형, 에너지 쓰는 방식, 심지어는 그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이 변화들이 왜,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실 딱 와닿는 변화가 회복력 저하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예전엔 하루 푹 자면 개운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다. 피로가 계속 쌓인다. 이런 거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호르몬의 그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임신과 출산 과정 자체가 몸에는 상당한 산화 스트레스를 줘요. 이게 뭐랄까, 세포 수준에서 몸이 좀 힘들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화 스트레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세포가 재생되거나 면역 반응 같은 몸의 어떤 수리 시스템이 예전만큼 빨리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피곤하다 이걸 넘어서서 몸의 기본적인 복구 능력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군요. 네,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몸의 겉모습, 그러니까 체형이나 구조의 변화는 어떤가요? 이게 영구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골반이 넓어진다거나 특정 부위에 살이 계속 붙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요? 네, 그것도 이제 몸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려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골반 같은 구조가 벌어지는데 이게 출산 후에도 완전히 딱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또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몸에서 지방 저장 시스템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이 출산 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살처럼 특정 부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 거군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복부 근육이 이렇게 세로로 벌어지는 복직근 이개, 이것도 상당히 흔하게 관찰되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구조뿐 아니라 그럼 에너지 사용 방식, 그러니까 대사 효율도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진짜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나 봐요. 이것도 호르몬 영향인가요? 효율 모드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호르몬 변화도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몸에 저장하려는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뭐랄까, 이전에는 에너지를 팡팡 쓰는 연비 안 좋은 스포츠카 같았다면 출산 후에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에코 모드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몸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성감이나 감각의 변화도 언급되던데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구조 변화랑 호르몬 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걸까요? 네,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분만을 하신 경우에는 질 주변의 구조나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죠. 방광이나 자궁 같은 장기를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요? 네. 그리고 호르몬 수치 변화는 성적인 욕구나 감각의 민감도 자체를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실제적인 변화 때문에 이전과는 자극을 느끼는 방식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출산 경험이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세포 수준의 노화 지표, 그 텔로미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을 보호하는 부분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죠. 출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여성의 몸에는 사실 엄청난 생리적 스트레스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큰일이죠. 이런 큰 스트레스가 세포의 노화 시계, 즉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매우 크고 다른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겠지만요. 출산이 여성의 생애에서 노화의 어떤 전환점 혹은 약간의 가속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와, 정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는 거네요. 여성의 몸을 회복력, 구조, 대사, 감각,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의 몸을 단순히 아직 덜 회복된 예전의 몸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재구성된 몸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네. 이건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생물학적 변화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 이런 압박감보다는 이 새로운 몸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지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재편된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정보와 관점이 더 필요할까요? 만약 출산 후 몸을 위한 새로운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그 첫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